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분명히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가는 순간 말입니다. 연락도 내가 먼저 하고, 상대의 말투 하나에도 신경 쓰고,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봐 내 말은 늘 한 번 더 걸러서 꺼내는데, 관계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인간관계는 더 힘들어질까? 이 질문은 인간관계에 무심했던 사람이 아니라 늘 진심이었던 사람만이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관계를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깨지면 안 되고, 멀어지면 실패 같고, 끊어지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살리기 위해 나를 조금씩 접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려던 말 대신 삼킨 말이 늘어나고, 원래 느끼던 감정 대신 괜찮은 척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피로가 쌓입니다. 관계는 살아있는데 나는 점점 사라지는 상태. 이게 바로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원래 참는 거야. 다들 조금씩 손해보면서 사는 거지.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참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참고 있느냐입니다. 상대의 실수 한두 번을 참고 넘기는 건 관계의 여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계속 무시하고, 내 기준을 계속 낮추고, 내 자존감을 깎아가며 참는 건 관계가 아니라 자기 소모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노력 속에 숨어있는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력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알아주겠지. 이만큼 했으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인간관계는 노력한 만큼 정확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대는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같은 깊이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문장이 자주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노력과 희생을 자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후회가 적습니다. 하지만 희생은 거절하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함이 남습니다. 많은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희생하고 있습니다. 싫은데도 웃고, 힘든데도 괜찮다고 말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부탁도 2번만 하며 들어줍니다.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늘 나만 이래야 하지? 이 질문이 생겼다는 건 이미 마음이 꽤 많이 지쳐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네 번째 이유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해해주면 저 사람도 변하지 않을까. 하지만 사람은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성격도, 가치관도,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내 애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걸 바꾸려 할수록 나는 더 애쓰고, 더 실망하고, 더 지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경계 없는 친절입니다.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을 긋는 걸 차갑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웃고, 힘들어도 응하고, 불편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계가 없는 관계에서는 존중도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한 번만 넘지 않습니다. 경계가 없다는 걸 알면 점점 더 편해집니다. 그 편함은 곧 나의 부담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애써왔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 유독 착한 사람, 왜 유독 좋은 사람만 이렇게 빨리 지치는 걸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가장 깊이 상처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관계를 대충 맺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먼저 생각하고, 행동 하나를 할 때도 혹시 불편해하지는 않을지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이건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장점이 자기 자신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에게는 이해를 베풀면서 내게는 이해를 주지 않고, 상대에게는 관대하면서 내게는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일수록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소진시키기 쉽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좋은 사람일수록 관계를 잃는 걸 유난히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걸 실패처럼 느끼고, 관계가 끝나는 걸 내 잘못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이해했어야 했나?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했나?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점점 더 나 혼자만의 책임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각자의 책임이 반씩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상대가 그 관계를 같은 무게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일수록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좀 더 라는 생각이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자주 관계 유지와 관계 집착을 혼동하게 됩니다.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고, 관계에 집착한다는 건 관계가 끊어질까봐 나를 계속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지는 균형 위에 서 있고, 집착은 불안 위에 서 있습니다.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관계는 대부분 유지가 아니라 집착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관계에서 역할을 맡고 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늘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늘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늘 분위기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엔 자연스럽게 시작된 역할이 어느 순간부터는 의무처럼 굳어집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지칠 때도 나는 늘 이해심 많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역할이 고정될수록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 속에는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건 갈등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조차 만들 수 없는 상태, 불편함을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사람을 더 깊이 지치게 합니다. 이 정도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걸 말하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지 못한 감정은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관계를 향한 피로감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질수록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편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후자라면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럼 노력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럼 다 내버려 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노력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우는 노력을 멈춰도 된다는 말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말을 줄여도 불안하지 않고, 연락이 뜸해도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노력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비슷한 속도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노력이 너무 눈에 띄는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만나고 나서 조금은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항상 더 지쳐오는지 이 기준을 무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계에서 조금 물러나는 건 도망이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한 발 물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물러남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다시 숨쉬게 만들기도 합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관계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성실하게 대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노력이고 어디부터가 내려놓음일까? 이 질문이 사실 이 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오해받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포기라는 말을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도망치는 것처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져도 차라리 더 애쓰는 쪽을 선택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쪽이 어른스럽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끝까지 버티는 게 미덕은 아니라는 걸요. 어떤 관계는 노력하면 좋아지는 관계가 아니라 노력을 멈춰야 비로소 본 모습이 드러나는 관계입니다. 내가 애쓰는 동안에는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발 물러서는 순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관계. 그건 관계가 아니라 내 애씀 위에 잠시 올라탄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건 아프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 관계마저 놓으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경험해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가 많을 때보다 나를 잃은 상태가 훨씬 더 외롭다는 것을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을 숨겨야 하고 늘 역할을 해야 하고 늘 괜찮은 척 해야 한다면 그건 외로움보다 더 깊은 고립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조금 물러난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엔 허전합니다. 연락도 줄고 약속도 줄고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누군가의 반응을 살피지 않아도 되고 말을 고르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고 하루를 마친 뒤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은 편하죠? 이 시기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혼자가 좋아진 게 아니라 혼자가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립에 가깝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사람을 다시 만나더라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가? 말을 줄여도 불안하지 않은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는가? 이 기준을 통과하는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몇 안 되는 관계는 이전의 수십 개 관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합니다. 인간관계가 노력할수록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관계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왔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시간도, 에너지도, 심지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감각까지. 그래서 이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계속 희생하는 삶보다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선택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하나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가려낸다고 해서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삶의 기준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무 관계에나 내 삶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버티지 않아도 되는 관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 그런 관계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노력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는 것들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당신은 인간관계에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성실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참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맞춰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잃을까봐 나를 계속 보내왔던 자리에서 이제는 조금은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은 당신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다시 당신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인간관계가 더 이상 삶의 짐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 머무는 온기가 되기를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며 진심으로 바라봅니다.